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그 대법원 사거리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한 2,000명, 3,000명 정도 나오셨는데요. 오중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꼭 진상규명해야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라는 의지, 함성을 과시했습니다. 자, 지금 부정선거 아시아대표 진상규명 관련해서 그 대법원 소송 제기된 곳이 130곳이 가까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다음 주 7월 28일 목요일 날 드디어 첫 번째 소송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네요. 다름 아니라 연수구을 그 민경욱 의원, 전 민경욱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분위기나 뭐랄까요, 그 민경욱 의원이나 다른 분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민경욱 원고편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증언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요, 송도조 송도투표관리관의 증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일장기 투표지가 수천 장 나왔는데, 일장기 투표지가 뭡니까? 투표지에 뻘겋게 인주,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거 사전투표입니다. 그런 표를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거 잘못됐는데요, 여기 왜 인주가 찍혔어, 이거 세도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한두 장도 아니고 수천 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송도 이동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투표관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찍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고 그런 투표지가 있다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표, 이 사전투표니까요. 투표부터 사전투표부터 당일투표까지 그 사이 기간에 뭔가 장난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게 개표정에 나온 겁니다. 개표정에 나왔음에도 그냥 넘어가다가 나중에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 정당, 지식인들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눈치만, 여론만 살피고 있는데 대법관들이 어떤 판결을 낼지 궁금한데요. 어제의 분위기를 봐서는 저는 그냥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 정도 증언이나 그동안 나왔던 증거들을 쭉 보면 당연히 부정선거다,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곳이 지금 120곳이나 돼요. 전국적으로 얼마입니까? 250개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구가. 그 중에서 무효소송 제기된 것만 이게 반인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고 이러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목요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여기 지나가시면서 이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입니다. 2시 이후에 틀림없이 할 텐데요. 집회에 나오셔서 많이 좀 자유민주주의 살려야 된다, 부정선거 규탄해야 된다, 우리 진상규명해야 된다 목소리를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우리 조 교수께서 가셨네요. 유신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유신에 관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이 말하자면 뭡니까? 그때는 그 국민 소득이 1,000불이 안 됐을 때입니다. 500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럴 때 국가 자원을 총력 집중해서 좀 발전에 궤도를 훨씬 상향시켜보자. 요새 말로 치면 퀀텀 점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좀 자제시켜야 되겠다. 대통령의 권력이, 지도력이, 리더십이 강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종회도 만들고 국회의 기능도 약간 축소시켜놓고 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제약을 강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우리한테 가진 기회는 지금 되돌아보니까 말입니다. 1972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미국과 중국의 수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언제 수교합니까? 89년인가요? 언젠가 노태우 때인데요. 그리고 WTO에
세계 무역 질서에 중국은 언제 들어옵니까? 98년에 들어옵니다. 그죠? 중국의 막대한 인력과 자본과 기술이 세계 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9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볼 때 72년부터 98년. 우리한테는 어쩌면 한 20여 년의 기회밖에 없었어요. 20여 년의 기회 동안 우리가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겁니다. 아마 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살아계셨을 때 깨끗한 분이, 혁명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그런 국국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아마 우크라이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국민과 정치 지도자가 분리돼서 국민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이해에 눈이 멀어갖고 지금의 정치권처럼 돈 벌어 쳐놓는데 눈이 팔려갖고 생물학 시험도 마음대로 들여오고 무기도 들여오고 해서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러시아한테 침공을 당하는 저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꼴이 됐을 겁니다. 우리의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2만 달러, 3만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목소리를 치지 않는 이 국민성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보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만약에 10월 유선이 없었다면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독재, 자유의 제약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이 축제를 했다거나 그분이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이익을 해서 누를 죽였다거나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요즘에 내각제 얘기를 자꾸 합니다. 내각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 상태입니까? 혼란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혼란한 상태입니다. 갈 길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란 저를 저렇게 뽑아놔도 자기의 할 일이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인간이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재도 이런데 권력이 하나 집중되어 있을 때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권력을 나눈다? 대통령을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총리를 뽑는다? 총리를 또 국민이 뽑지 않고 국회에서 뽑는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정권, 4.19 이후에 민주당 정권 어떻게 됐습니까? 늪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각제는 그런 겁니다. 내각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 세력들, 돈 있는 놈들, 힘센 놈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지들 마음대로, 대통령제 하에서도 지들 마음대로 하면서 그 정도를 훨씬 높이기 위해서 뒤에서 지금 한 20%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내각제에서 80%, 90% 하겠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내각제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권력자 아십니까? 강희제라고. 이분이 청나라 때 강희제 62년, 63년 권력을 집권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과 자본과 재산과 GNP가 많이 증대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의 문화적 DNA, 권력에 대해서 약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개인주의고 자유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이런 DNA는 바꾸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에 겨우 60년 돼갖고 내각제, 타협과 타합과 양보와 상생의 DNA가 없는데 내각제를 하겠다.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과 외부 자본, 정치권 외부의 자본과 권력에 아주 좌지우지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권력 하에서도.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미국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요즘 각종 인텔, 군사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상당한 정도의 뭐랄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7월 중에 뭔가 일어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다. 라는 SNS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0월
에는 상당한 위기와 혼란과 소동이 있지 않겠나 이런 SNS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그래도 종주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은 미국이 잘 돼야 나머지 세계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영국, 독일 다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요.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잘 우리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2시에 그 서초동 대법원 사거리 인근에서 자유민주주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비판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대법관들 썩었습니다. 이거 대법관들, 변호사들, 고시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라예요. 여러분들 주권이 침해받았기 때문에 나와서 한마디씩 해야 돼요. 김명수 너 구속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할 소리 해야 됩니다. 나오셔서 우리의 뜻과 힘과 의지를 모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목소리 높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